요즘 뉴스만 켜면 뭐 2차 전지, AI 반도체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이런 미래 기술 분야 직접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ETF로는 그래도 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쫙 모아서요. 바로 이 2차 전지, 반도체, AI 요 세 가지 핫한 테마 ETF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유망 기술주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파고들면 뭐랄까 투자 성격이나 좀 조심해야 할 점들이 꽤 다르더라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2차의 점들 명확하게 짚어보시면요. 지금 나한테는 어떤 투자가 더 맞을까? 그 방향 잡으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세 분야 다 장기 성장성 기대는 높죠, 분명히. 하지만 그냥 남들 다 한다고 묻지마 투자?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각 테마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또 최근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그 핵심 정보들, 좀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각 테마별 기본 개념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먼저 2차 전지. 이건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랑은 다르게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배터리죠. 전기차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SS의 핵심이고요. 이 산업의 특징은 그 원재료,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거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들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같은 거. 그리고 실제 배터리 셀 제조, 마지막으로 팩으로 조립하는 과정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긴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슬에서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ETF 성격도 달라지는 거고요. 다음 반도체. 반도체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 자동차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니까요. 크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DRM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요. 그리고 연산, 제어 이런 논리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흔히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CPU, GPU, AP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랑 그 설계를 받아서 실제 칩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 기업. 이 협업 구조도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AI 열풍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성능 메모리나 AI 연산에 딱 맞는 MPU,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AI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이죠. 이건 인간의 학습, 추론, 인식 능력 같은 거를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 전반을 말하는 거고요. AI ETF는 보통 이런 AI 알고리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AI 모델 돌리려면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재구마하는 반도체 기업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을 AI 관련주로 볼 거냐? 이 기준이 ETF마다 조금씩 달라요. AI를 기술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사업 모델을 바꾸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편입 종목이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보고 덥석 고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개념만 들어도 각 분야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실제 국내 상장된 ETF 상품들을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 보니까 진짜 종류가 많던데요. 2차 전지만 해도 한때 17개나 됐다고 하니까 와, 투자자 입장에선 고르기가 진짜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건 좋은데 그만큼 이제 옥석을 가리는 눈이 중요해졌죠. 대표적인 상품 몇 개만 좀 예로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2차 전지 ETF를 보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30540. 이거는 국내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반에 좀 비교적 넓게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중 하나입니다. 규모, AUM이나 운용 보수,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기본이겠죠. 반면에 타이거 2차 전지 톱10, 364980 같은 건 이름 그대로 주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완성 배터리 셀 만드는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럼 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랑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은 투자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투자자는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TOP10 ETF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검증된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성장은 믿는데 변동성은 좀 줄이고 싶다. 이런 투자자한테 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소재 분야, 예를 들어 양극재 같은 데서 기술 혁신으로 확 뜨는 기업이 나와도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테마 ETF처럼 밸류체인 전반이나 특정 소재, 장비주에 집중하는 ETF는 변동성이 더 클 수는 있지만 핵심 기술 발전에 따른 더 높은 초과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안정성이냐 아니면 성장 잠재력이냐, 이건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예요. AI 및 반도체 ETF 쪽도 한번 보죠. SOL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479629 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AMD처럼 지금 AI 시대를 이끄는 미국 핵심 칩 설계, 제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반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한 건지 또 운영 보수는 괜찮은지 이런 거 따져봐야겠죠.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도 뭐 비슷한 성격의 ETF고 코덱스 AI 반도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같이 담아서 투자 지역을 좀 더 분산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단순히 ETF 이름이나 뭐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을 어떤 전략으로 담고 있는지 이걸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ETF 비교할 때 또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보수, 그리고 순자산 총액, AUM으로 나타나는 ETF 규모, 또 일평균 거래량을 통한 유동성 확인.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면 규모가 너무 작거나 거래량이 적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에 못 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ETF가 어떤 기업들을 구성 종목,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이걸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AI 반도체 ETF라고 해도 엔비디아 비중이 30%인 거랑 15%인 건 전혀 다른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거 수익률 추이, 특히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았을 때 얼마나 빠졌는지, 최대 낙폭,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회복 탄력성,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그 ETF의 실제 맷집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관련 ETF들 많습니다. 2차 전지는 LIT, 글로벌 엑스 리튬 앤 배터리 테크나 BATT 이런 게 유명하고요. AI 분야는 뭐 비오티즈, 로봇앤 AI, 아로보 같이 테마별로 더 세분화된 상품들도 있고요. 반도체는 SOXX와 SMH 같은 미국 시장 대표 ETF들이 있죠. 아, 해외 ETF 투자. 이건 국내랑은 좀 다른 걸 고려해야 할 텐데요. 당장 환율 문제도 그렇고 세금도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환율이죠. 미국 ETF에 투자했는데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떨어지면 ETF 자체 수익률이 좋아도 환차손 때문에 최종 수익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물론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고 싶으면 환해지, 그 H 붙은 ETF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기본 공제하고 나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둘 다 배당소득세 15.4% 대상입니다.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할지 좀 따져봐야 합니다. 거래 시간대나 수수료 차이도 있으니 투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최근 수익률은 어땠고 앞으로 어떤 위험 요인을 좀 주의해야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2025년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테마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2차 전지 ETF는 연초에 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같은 것 때문에 좀 부진하면서 마이너스 28%대까지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랑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연초 대비 플러스 13%에서 한 15%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은 좀 각오해야 합니다.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다고 할까요? 짜릿한 상승 구간도 있지만 아찔한 하락 구간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변화,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그리고 기술 경쟁 심화, 이런 게 주요 변수가 될 겁니다. 반면에 반도체 ETF는 AI 혁명이 가져온 수요 증가, 또 외국인 자금 유입, 이런 거에 힘입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표 ETF들은 한 플러스 12%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고요. 특히 HBM 관련주라든지 국내 중소형 장비나 소재주 비중이 높은 ETF 중에는 무려 플러스 7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순환, 그 사이클 위험이나 글로벌 IT 기기 수요가 다시 좀 둔화될 가능성, 이런 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우려나 AI 거품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AI ETF는 2025년 시장을 그야말로 지배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는 AI 관련 ETF들은 적게는 플러스 35%에서 많게는 플러스 110%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소수 거대 기업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여기에 너무 쏠려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2030년까지 AI 시장이 연평균 35% 이상 성장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요. 다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데에 따른 조정 가능성, 또 기술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각국 정부의 AI 규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와, 플러스 110% 수익률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숫자를 보면 와 하는 감탄이랑 함께 어휴,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거품 끝자락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같이 들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매우 합리적인 걱정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자산이든 단기간에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필연적으로 되돌림, 즉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AI ETF에 투자한다는 건 그런 변동성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의 크기, 그리고 그 지속성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이죠. 만약에 AI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단기 조정은 오히려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변동성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표준 편차나 시장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 같은 지표로 ETF가 얼마나 출렁이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 ETF들의 변동성이 다른 두 테마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테마가 서로 얼마나 연관돼서 움직이는지, 즉 상관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AI는 기술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강할 수 있겠죠. 반면에 2차 전지는 전기차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아무도 모른답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죠. 따라서 특정 시점을 딱 노려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삼아오는 분할 매수 또는 적립식 투자, DCA 방식, 이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투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세 테마 다 매력적인데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목표 비중을 2차 전지 30%, 반도체 40%, AI 30%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해보죠. 시간이 흘러서 AI ETF 가격이 막 올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초과된 AI 비중 20%를 팔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2차 전지나 반도체 ETF를 사서 원래 목표했던 30, 40, 30 비율로 되돌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 자산을 팔고 떨어진 자산을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리밸런싱하면 거래 비용이 늘 수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비중을 벗어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실행한다든지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코어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S&P 500이나 MSCI, ACWI 같은 글로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인덱스 ETF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즉 코어로 딱 삼고요. 오늘 이야기한 2차 전지, 반도체, AI 같은 테마형 ETF들을 주변부, 위성으로 일부 추가해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성장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특정 유망 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같이 추구할 수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어떤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시작할지, 손실이 어느 정도 나면 손절매할 건지, 또는 수익이 얼마나 나면 분할 매도할 건지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각 테마별 핵심 동인이랑 리스크 요인들,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원자재 가격,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 지표나 재고 수준, AI는 빅테크 실적이나 규제 변화 같은 것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자주 던지시는 질문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까요? 한 테마에만 올인해도 될까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어떤가요? ETF 운용 보수가 조금 비싸도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이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첫째, 한 테마 집중 투자. 이게 해당 테마가 크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테마가 꺾이면 손실도 그만큼 커지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입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고 그 테마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테마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건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의 2배, 3배 또는 역방향,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단기 방향성 예측에 성공하면 짜릿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측이 빗나거나 시장이 그냥 옆으로 기면서 변동성만 커질 경우 복리 효과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 효과의 저주 때문에 원금이 아주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니까요. 초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ETF 운용 보수. 이건 장기 투자 시에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 때문에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전부는 아니에요. 보수가 아주 약간 높더라도 기초지수를 오차 없이 잘 따라가는지 추적 오차, 거래량이 풍부해서 언제든 원활하게 사고팔 수 있는지 유동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 테마만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는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큽니다. 따라서 AI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더라도 투자 자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할애하고 다른 자산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위험 관리 방법일 것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AI라는 이 핫한 세 가지 테마 ETF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각 테마의 속성부터 실제 상품 비교, 성과와 위험,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핵심은 이 세 테마 모두 매력적인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 또
또 감내해야 할 변동성의 수준,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시대의 필수 요소지만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좀 이겨내야 할 수 있고요. 반도체는 AI와 함께 성장하지만 산업 사이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AI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이지만 그만큼 거품 논란과 규제 리스크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결국 어떤 테마, 어떤 ETF를 선택할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기간,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산업에 대한 전망과 믿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더 현명하고 자신감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AI를 개별 테마로 나누어 분석했지만 미래에는 이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융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까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AI가 신소재 개발을 확 앞당겨서 차세대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반도체 설계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기술들의 결합이 일자리 감소나 새로운 윤리적 문제 같은 그림자를 들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처럼 기술 간의 융합과 상호작용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미래 투자 기회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